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평년 기온 이어지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 내리는 비는 내일 늦은 오후 무렵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내일까지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조금 요란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도 평년 수준 머물겠고요. 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 기온은 차츰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이 6.25 전쟁 74주년을 앞두고 지역 학도병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해 관련 추모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학생들이 직접 생존 학도병의 이야기를 듣고 만든 영상과 학도병 관련 기록물을 공개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경주에서도 많은 학도병들이 참전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으로 전쟁에 나선 정천복 씨가 경주공고 위령탑에서 참배하고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부전 전투에서는 전쟁이 우리 모르니까 전혀 머리가 아주 용감했죠. 그 포통 떨어진 그것도 죽는다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구에서 일주일만 교육받고 밤에 칠곡을 미군 차에 타고 갔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경주의 학도병은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주 지역 학생들이 직접 당시 학도병들의 생생한 이야기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주고와 문화고, 경주공고에서 생존 학도병 5명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영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또 이런 사건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또 경주 지역 시민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전국의 시민들이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그냥 뜻깊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경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생존 학도병 영상과 함께 경주시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도병 관련 기록물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역사고 또 참전과 희생이 많았던 그런 하나의 전쟁 기억입니다. 그런데 멸실된 자료가 너무 많고 누가 참전했는지 몇 명이 참전했는지 그분들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경주교육지원청은 학도병 영상과 관련 기록들을 한데 모아 오는 6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경주문화관 1918에서 가칭 기록되지 않은 기억이라는 주제로 추모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포스코그룹 6개사가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용 가치가 높은 특허 261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기술 나눔을 통해 지난해까지 352개 기업에 743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부 포스코그룹 기술나눔 공고를 내고 특허를 제공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포항시가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오천읍 문덕리에 해병대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제한하는가 하면 어자원이 고갈된 동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은 해병의 도시입니다. 1959년 제1상륙사단이 경기도 파주에서 포항으로 내려와 해병대 제1사단의 역사가 시작됐고 1977년에 제2해병훈련단이 창설된 이래
포항은 해병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함종호 의원은 사격장과 군수대대, 전차대대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며 오천읍 문덕리 90번지 일대에 해병대 공원과 역사관, 해병대 호텔 등을 갖춘 해병대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포항 오천을 비롯한 포항의 전반적인 관광 산업에도 활기를 가져오는 등 지역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소자는 1만 644명, 해병 예비역은 150만 명에 이릅니다. 한창 조업을 해야 할 오징어잡이 배들이 부두에 서 있습니다. 극심한 어획 부진 탓에 오징어 어획량 전국 1위를 자랑하던 포항 구룡포항의 체납기 어선 100여 척이 지난해 10월부터 아예 출어를 포기했습니다. 선원 수백 명은 수입이 끊겨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원 의원은 일시적인 유류비 지원만으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어자원의 씨가 마른 동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건의드린 오징어 관련 어선들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진행시켜 피해를 입은 어선원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오징어 위탁 판매량은 2022년에 비해 76.6% 줄었습니다. 어민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내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특급 호텔 및 해상 케이블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급 호텔 공모 사업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안 및 요청 사항 등을 정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6월 포항 전시 컨벤션 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컨벤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숙박 인프라 해결을 위해 특급 호텔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주훌산 케이블카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문경세제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문경시는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지역 내 다른 곳으로도 관광객이 확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여인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문경의 대표 명산 주훌산. 문경세제를 둘러싸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절경도 빼어나지만 산세가 험하다 보니 그동안 이곳을 등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훌산 정상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주말 주훌산 케이블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사업 타당성 조사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이곳 문경세제 제4주차장에서부터 제 뒤로 보이는 주훌산 관봉 정상부까지 연결됩니다. 승강장에서 해발 1000m에 달하는 정상부까지 직선 길이는 약 2km. 이곳을 10인승 케이블카 38대가 초속 5m의 속도로 지나게 됩니다. 단 6분 30초면 정상에 도착하고 시간당 최대 1,500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5월에 케이블카를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착공을 실시, 내년 2025년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훌산 정상 능선인 관봉부터 주봉 사이 2.3km 구간에는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등을 만드는 하늘길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인데 문경시는 케이블카를 이와 연계해 관광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문경세제 상인들도 기대가 큽니다. 문경세제에는 매년 250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쓰는 돈은 1인당 평균 3,000원, 머무는 시간도 4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가 들어옴으로 해서 머무를 때 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짐으로 해서 상인들 또 문경시 전체에 활성화가 되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문경세제가 자연관광으로 이름을 날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부분은 부족했고 세제 케이블카와 함께 새로운 문경관광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주흘산 케이블카가
지역 관광 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효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화랑마을에서 17개 관련 단체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 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 이어 경주시는 탄소 중립 전략 수립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듣고 시민 실천 운동과 민관 산학 협력 체계 수립 등 추진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ESG 경영 모범도시 실천 로드맵 설정과 탄소 중립 실천 추진 전략 구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마다 늘 어려움을 겪는 대구FC지만 이번 시즌 직면한 위기는 여느 때와는 달라 보입니다. 선수 출신으로 코치를 거쳐 감독까지 맡았던 최원건 감독의 자진 사퇴로 인한 사령탑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고민인데요. 구단도 위기 탈출을 위해 감독 선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전 승리로 반등을 기대했지만 강원 원정 패배와 서울, 인천과 무승부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대구FC. 코리아컵, 충북 청주전 패배로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최원건 감독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선호 코치를 대행으로 대전전을 치르며 꼴찌 추락의 위기는 넘긴 상황. 주축 브라질 선수들의 빈자리는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젊은 선수들은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우리 선수들은 정말 더 공격적인 면에서 더 좋아질 것 같고 그건 뭐 제가 하진 않겠지만 저희 감독 새로 오신 감독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잘해주시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FC는 승격 이후 대행 체제를 반복했습니다. 승격을 이뤘던 손현준 감독 대행부터 손현준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잡아 FA컵 우승까지 이끌었던 안드레, 팀 최고 성적이었던 3위를 기록한 이병근, 최근 팀을 떠난 최원건 감독까지 대구는 가마 감독을 제외한 최근 모든 감독이 대행으로 시작해 지휘봉을 잡는 형태가 이어졌지만 이번만큼은 반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구단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최대한 빠르게 감독님이 오셔야죠. 전 어차피 A밖에 없고 제가 뭐 더 한다고 결국에 감독님이 오셔야 되는데. 프로팀 감독의 요건인 P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팀의 철학과 방향의 우선의 지도자를 찾고 있는 대구FC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후임 감독으로 포항 스틸러스에서 지도력을 선보였던 박창현 현 홍익대 감독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울진군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군민들이 수돗물 수질 확인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수질 검사를 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균에 대한 안전성과 잔류염소, 수도 배관의 노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과 구리, 아연, 탁도 등 6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콜택시 업무를 다음 달부터 경주 브랜드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연합회는 통합 운영 협약을 맺었고 경주시는 경주 콜센터 사무실 보수와 차량 부착물 교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콜택시 64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을 흐립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 내리는 비는 내일 늦은 오후 무렵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내일까지 기온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조금 요란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김천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9도, 김천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8도, 문경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9도, 문경은 20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고요. 낮에는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도 평년 수준 머물겠고요. 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